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수강생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시 생명체 유기적 구성을 들어가면서 2단원을 새롭게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학습지와 교과서 준비해 놓으셨나요? 왼쪽에 보이시는 PPT는 학습지에 대한 답을 달기 좋도록 제가 구성을 해본 곳이고, 오른쪽은 교과서 PDF 파일입니다. 교과서와 또 학습지를 같이 펼쳐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차 시에 우리가 생명과학의 역사 발전 배웠어요. 그리고 2차 시에는 과제로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이 인류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조사해서 과제로 올리셨고요. 이제 세 번째가 유기적 구성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생명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 번만 복습하고 들어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발생설, 그리고 하비의 순환설 뭐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가 현미경의 발명과 더불어서 세포의 발견, 그리고 세포설 확립 내용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 1번과 2번은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미생물이 발견되고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린네의 명명법을 중심으로 한 생물 분류 체계, 그리고 다인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의 확립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네 번째가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모건의 유전자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학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로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수많은 생명과학 기술이, 생명공학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죠. PCR도 그렇고 유전자 재조합도 그렇고 사람 유전체 사업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연대순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세포 발견이 이루어졌고 가장 나중에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어찌됐든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개관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단원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2단원인데요. 2단원은 세포의 특성, 이게 사실은 6가지 차시 중에서 1부터 4까지는 생명과학 1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생명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서 이 생명체라는 게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포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세포의 대부분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유기물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진핵세포예요. 우리 사람은 진핵세포인데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최초의 원시 생명체는 원핵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는 세포 안에도 또 조그만 막성 소기관들이 있죠. 또는 막구조가 아닌 것도 있고요. 입자로 존재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핵, 미토콘드리아 핵, 보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거를 네 번째에 배우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러면서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 확산이라든지 그 외에 능동수송, 삼투, 기타 등등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효소. 여러분 보쌈 좋아하시나요? 보쌈을 먹을 때 새우젓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이 원리가 바로 효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음식 소화라든지 그 외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작용을 하는 게 효소예요. 효소에 있는 어떤 구조, 어떤 기능,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지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6차시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특성은 쭉 설명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이에요. 앞으로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펼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책은 29페이지입니다. 생명체의 유기적인 구성. 이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명체라는 것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책 교과서의 오른쪽에 아름다운 한글이 보이고 있네요. 이 한글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모여져서 글자를 이루고 글자가 모여져서 자음과 모음이 모여져서 글자, 문장이 되고 이것이 글이 되는 거죠. 긴 글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BTS의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되기도 하고 감동적인 소설, 연극 대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는 세포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완전한 개체가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기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 유기적 구성을 비유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레고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조카애가 레고 조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레고는 조그만 이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멋진 로봇이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도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자동차도 뭐 요즘에 많이 조립이라든지 분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던데요. 여기 보면 자동차라는 것들도 하나의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들은 생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또 이런 거 말고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학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학급을 이루고 또 학년을 이루고 또 학교를 이루니까요. 또 군대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이 모여서 군대라는 거대 조직을 이루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디에만 해당이 되냐면 다세포 생물에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 잠깐 우리 생명과학 원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생물은 크게 여러분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단세포 생물은 한 개의 세포가 바로 개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메바라든지 칩신벌레 이런 거는 세포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성생식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다세포 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개체를 이룹니다. 뭐가 있죠? 식물, 동물, 우리 사람도 동물에 속하지만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세포 생물이고 여기에서 유기적 구성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다세포 생물에 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게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무슨 조직 검사한다 뭐가 발견됐어 덩어리가 그래서 조직 검사 떼서 검사할 거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세포 덩어리가 바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기적인 구성이거든요.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과 동물이 약간 달라요. 동물은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있고 개체가 돼요. 이거는 동물입니다. 자, 식물은요,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을 이루어요. 참고로 순서는요. 조직 다음에 조직계, 기관 다음에 기관계예요. 예를 들어 세포, 조직, 기관계, 기관, 개체 이거 아니에요. 조직 다음에 조직계, 개가 들어가는 거는 개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체계잖아요, 시스템. 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앞에 있는 거보다. 그러니까 조직보다 큰 게 그 다음 조직계, 기관, 개체. 그 다음에 기관보다 더 큰 게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나오고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나온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달라요. 달라서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한 채로 오늘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물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PPT가 화면이 좀 깨져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나머지는 학습제 잘 보이시니까 답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동물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포가 당연히 작은 거고 기관계 개체로 갈수록 큰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학습지는 거꾸로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가게 했고요. 책은 작은 세포부터 기관계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학습지를 위주로 먼저 설명한 후에 책으로 가서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그게 기관계예요. 그러면 그 기관계는 기능이 어떨까요? 그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들은 기능이 어떨까요? 비슷하겠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감각계, 생식계, 골격계, 근육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기관은 모양을 갖춰야 돼요. 조직은 모양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피 조직 그러면 모양은 없어요. 근데 위, 간, 폐, 심장, 뇌 모양이 뚜렷하죠. 모양 형태가 뚜렷하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뚜렷하지 않은 그냥 세포 덩어리 이런 거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관계 우리 책에는 소화계만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관계를 좀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건 무엇일까요? 입에서부터 왼쪽에 입에서부터 쭉 식도 상당히 식도가 깁니다, 여러분. 쭉 식도가 이어져서 주머니 위 보이시나요? 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작은 창자, 큰 창자, 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 입에서 항문까지는 사실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거 왜 얘기하냐면 상피 조직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요. 상피세포 얘기할 때. 어찌됐든 이거는 다 뭐에 관련될까요, 여러분? 입, 위, 소장, 대장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소화에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소화계입니다. 두 번째 거 봐보실까요? 여러분 뭐죠? 심장 가운데 있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쭉 선들이 있네요. 이 선들은 뭐예요? 혈관들이죠, 혈관. 근데 무슨 사람에게 빨간색 피가 있고 파란색 피가 있나요? 이거는 편의상 산소가 많은 깨끗한 피는 동맥혈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준 거지 사람은 파란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뭔가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 이건 뭘까요? 심장에서 펌프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서 계속 빙글빙글 돌죠. 이거 뭘까요? 돈다. 순환이죠. 순환계에 대한 그림이네요. 세 번째를 보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코하고 그 다음에 입이 같이 연결돼 있고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주머니인 허파가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허파, 입, 코 뭐 하는 데 관여되죠? 물론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숨 쉬는 데 관여되죠. 그래서 이거는 호흡계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위에 달려있는 두 개 콩처럼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 신장, 그리고 밑에 있는 오줌 주머니, 방광, 그리고 요도를 거쳐서 나가게 되네요. 이거 오줌 만드는 기관들이네요. 오줌 만드는 거 오줌 뭐죠? 배설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똥 너무 원초적인 발음이긴 하지만요. 똥보다 더 좋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응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똥은요. 소화의 찌꺼기들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출이라고 말하고 오줌, 땀 이런 것들이 배설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게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한번 볼까요? 이제 조직은 4가지예요. 상결, 근신, 상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근, 신상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결근하면 뭐 신상이 안 좋아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4가지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식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 식물의 조직이 같이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동물 따로, 식물 따로 조직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조직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상결, 근신 또는 결근, 상신, 결근, 신상 뭐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앞글 잘 따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피는 뭐냐면요. 피부예요. 피부. 가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면을 덮고 있는 거. 털, 손톱, 눈의 망막, 껍데기 눈에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 이게 뭐냐면 소화샘을 이루고 있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아까 그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입에서 쭉 장기 거쳐가지고 항문까지 연결되면 사실은 이게 입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면 바깥에서 바깥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장 기관을 싸고 있는 것은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피조직은 바깥을 싸고 있구나. 그 다음에 결합은요. 여러분 다른 거 설명하고 넘어올게요. 왜냐면 외울 때 여러분 많은 거 다다다 외우는 것보다 좀 특이 케이스들 외우고 나머지 다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잖아요. 상피는 피부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피니까 피부 생각하시고요. 근육은 여러분 근육은 많지 않아요. 골격. 여러분 운동하면 이렇게 막 식스팩 나오잖아요. 복근. 골격근, 심장. 두근두근 심장 덩어리는 이거 다 근육 덩어리거든요. 민문이근. 뭐 내장에도 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틀꿈틀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 근자로 끝나네요. 여러분. 근. 아, 근으로 끝나면 근육이구나. 그 다음에 신경. 신경도 많지 않아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감각은 감각을 느끼는 거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운동신경은 전달하는 거죠. 연합은 내척수처럼 중간 매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조직은 근으로 끝나고 신경은 신경으로 끝나죠. 피부는 겉에를 덮고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털 생각해보세요. 털 얼굴에 막 나 있잖아요. 피부에. 손톱 바깥에 있죠. 망막, 눈 껍질이죠. 내분비샘,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가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상피는 피부구나. 근육은 근자로 끝나는구나. 신경은 신경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뭐가 있는데요. 결합 조직의 원래 의미는 결합하거나 지지하는 조직이거든요. 뭐가 지지하죠? 여러분 뼈 지지하잖아요. 힘줄, 인대, 그 다음에 채우고 있잖아요. 결합시켜 주잖아요. 온몸에 혈액. 이런 것들이 결합 조직이에요. 좀 외우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상피, 근육, 신경을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가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근육, 신경, 상피, 결합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식물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물 몸은 상피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가 먼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덩어리, 모양과 기능을 갖는 세포들이 모여서 아까 상, 결, 근, 신, 뭐 여러분 외우는 순서는 좋은 대로 외우세요. 이 네 가지 조직을 이루어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애들은 내가 기관은 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모양 형태 생각하라 그랬죠? 모양 형태가 뚜렷한 기관이에요. 네. 그런 기관을 형성을 하고요. 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다고요? 기관계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기관계가 동물에서는 온몸에 퍼져 있어요. 식물에선 그럼 여러분 힌트 뭐가 퍼져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똑똑합니다. 조직계가 온몸에 식물체의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세포, 근육세포 이렇게 생겼어요. 근 섬유의 가운데 핵이 있고요. 신경세포 좀 특이하게 생겨서 별 모양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운데 핵이 있고 막 머리카락 같은 거 있고 긴 꼬리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상피세포, 제가 피부세포라고 했죠. 이거는 이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이루는 세포다. 결합세포, 뭐 적혈구라든지 힘줄, 뼈, 인대 이런 것들도 다 결합세포에 속해요. 그림을 보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한번 볼까요? 근육세포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 이루고 있죠. 빨간 색깔의 미오글로빈. 그 다음에 신경조직 하나 둘 세 개 신경세포 3개 모여있네요. 조직이네요.
상피세포가 여러 개 모여있네요. 상피조직이네요. 결합세포가 여러 개 모여있네요. 결합조직이네요.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개 덩어리져 있으면 조직이다. 그 다음에 기관. 얘는 조직은 여러분 모양이 뚜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무슨 모양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뚜렷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는 단독으로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게 기관이에요.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이 기관 안은 여러 개가 있죠. 사실은 표피 조직도 있고요. 뭐 안에 상피 조직도 있겠네요. 결합 조직도 있겠고요. 위도 근육이잖아요. 근육 조직도 있고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위를 이루죠. 그 다음에 이 위가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는 거네요. 자,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동물은 뭐라고요? 가장 작은 게 세포, 그 다음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 기관계, 그 다음 개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물이 하나 끝났어요. 식물인데요. 식물은 여러분들이 조금 친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읊어볼까요? 식물 유기적 구성 뭐라고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 다음에 조직계 나온다 그 말한 거 기억하시죠? 조직계, 기관, 개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관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 PPT로 설명한 다음에 책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형태로 할게요. 자, 기관은요. 가장 큰 단위죠.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학습지는 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크게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은 양분을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관여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줄기, 잎 다 관여하죠. 생식은 자손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생과 원 내용이네요. 나하고 똑같은 자손, 자식 만드는 거,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생식이죠. 뭐가 있어요? 꽃, 열매, 종자 이런 것들이 이 기관에 속하는 거예요. 영양기관, 생식기관. 그럼 뿌리, 줄기, 잎 이게 기관이에요. 꽃, 열매, 종자 이게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 조직계 가볼까요? 조직계는 여러분 동물은 아까 조직 몇 개였죠? 조직 4개였죠. 식물은 몇 개게요? 3개입니다. 3개. 표기관, 기관표 뭐 편한 대로 외우세요. 3개예요. 식물 3개, 동물 4개. 조직계 3개인데 표피, 기본, 관다발, 동물, 식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각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2개는 혼용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표피는 껍데기를 이루는 거예요. 한 층의 표피 조직. 그 하는 일은 내부 보호해주고 수분 증발도 막아주죠. 뭐가 있냐면 맨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털. 뿌리에 이렇게 털 나 있잖아요. 뿌리털. 그 다음에 가시. 맨 바깥에 있는 거예요. 솜털, 공변세포. 표피에 있는 요렇게 풍선 모양의 세포 있죠. 이 공변세포. 이런 것들도 표피 조직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본 조직은 아까 제가 결합 조직 얘기하면서 근육, 신경, 상피 빼고 나머지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이 조직계에서 설명을 드리면 표피하고 관답을 빼고 나머지라고 기본이 표피, 관답을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거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이렇게 기본 외우시면 돼요. 표피는 표피 조직, 껍데기를 이루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관답을 먼저 설명할게요. 관다발은 통로예요. 자, 여러분 관들의 다발. 관들이 막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죠. 관들의 다발, 관다발. 어렵지 않죠? 이름은 그 생긴 모양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 줄기, 관다발. 인맥이 존재하고요. 물관부, 물 이동하고요. 체관부, 양분 이동하고요. 형성층, 부피 생장하는 거. 이런 관들의 다발이 관다발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는요. 표피 아니고 관들의 다발 말고는요. 나머지가 기본 조직계인 거죠. 나머지가 대부분을 구성하는 식물체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본 조직이고 조직계고 얘는 하는 일 뭐냐면 양분 합성 저장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해면 울타리 조직 기억나시나요? 뒤에 책 보고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울타리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책상 조직 이렇게 빽빽하게 있고 해면은 듬성듬성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해면 조직이죠. 이게 이제 식물체 대부분을 채우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 조직계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직 남았네요. 조직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직하기 전에 여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이파리를 이렇게 이파리든 뭐 뿌리든 줄기든 이걸 쪼개보면 비슷한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겉에 껍질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건 뭘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표피죠. 가운데 이렇게 보라 색깔 모이는 관들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꽂혀 있죠? 이건 뭘까요? 그죠, 관다발. 나머지 노란 색깔 채우고 있는 거 뭘까요? 그렇죠. 나머지 대부분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피, 기본, 관다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들어갈게요. 조직은 크게 분열과 영구, 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영구를 할아버지 세대 정도? 영구라는 그런 못생기고 못난이 그런 개그맨이 있었어요. 심영래라는 영구를 알고 있는데 그 영구가 아니고요. 영구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뭔 영원해? 뭐 영원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열의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개밖에 없죠. 생장점과 형성층. 생장점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길이 생장이 일어나는 거죠. 형성층은 뭐죠? 그렇죠.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생장, 부피 생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유전자 조절 단원에서 설명을 할 텐데 분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 그 기간으로 이미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게끔 끝난 거예요. 분열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영구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열하고 영구 분열하냐 아니면 끝났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 조직에 다시 표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영구 조직이 표피, 유조직, 기계, 통도 조직 이렇게 나눠져요. 영구 조직에 다시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영구 조직이 분열 조직은 어떻게 보면 외우기 쉬울 거예요. 두 개 있으니까. 영구 조직이 표피, 껍데기 이루고 있는 거 뭐죠? 공변세포, 표피세포. 유조직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활동이 가장 왕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피는 껍데기, 기계는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거 섬유조직, 통도는 통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유조직, 나머지 대부분 차지하는 거 울타리 해면조직 이런 게 유조직이에요. 그리고 세포, 표피세포, 여분세포 이게 이제 유조직에 속하는 애겠죠. 물간, 체간, 통도조직에 속하는 거겠죠.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식물의 유기적인 구성.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 조직은 분열하지 않는 영구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분열 조직에는 생장점, 형성층. 자, 생장점 뭐라고요? 길어지는 거. 형성층 뭐라고요? 옆으로 퍼지는 거. 예, 부피 생장. 그 다음에 영구 조직은 이미 만들어져서 분화됐다고 했죠. 예, 표피, 유조직, 통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기계 조직 이런 것도 있습니다. 4개. 자, 식물은 동물과 달리 기관계는 없어요. 몇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진 뭐가 있다고? 조직계가 있다. 그래서 껍데기, 그 다음에 관들의 다발, 그리고 나머지 기본 이렇게 3가지. 동물은 4가지 조직. 식물은 3가지 조직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에는 잎줄기, 뿌리, 영양기관, 그 다음에 꽃, 뭐 열매 같은 생식기관 2개의 기관 있다는 거. 이 얘네가 모여서 개체를 이루겠죠.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세포, 표피세포, 껍데기, 물관체와는 긴 통로처럼 생겨서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물관이고 체관이구나, 관이구나. 여백세포는 잎살세포라고 해서 잎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세포입니다. 얘네가 모인 게 조직이잖아요. 표피 하나에서 여러 개 모였네요. 조직이네요. 물관 하나에서 여러 개 모였네요. 체관 여러 개 모였네요. 통도 조직이죠. 그 다음에 여백세포 한 개에서 여러 개 모였네요. 유조직.
유조직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모여서 지금 그림에는 잎이 나와 있고요. 줄기, 뿌리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맨 겉에 채우고 있는 거 표피 조직이죠. 표피 조직계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통로 모아놓은 거 관다발 조직계죠. 나머지 살 채우고 있는 것들 기본 조직계. 그림 보고 좀 설명해 보면 여기 책상처럼 빼곡히 붙어 있는 이 부위가 뭐라고요? 울타리 조직.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책상들 쭉 줄 맞춰서 세워놓은 것 같다. 책상 조직. 여기 듬성듬성. 여기 듬성듬성 있는 애들 보이시나요? 예, 요런 게 해면 조직. 이거 합쳐서 뭐라고 했죠? 예, 유조직이라고 했죠. 두 개를. 이건 어디에 속하죠? 아, 예, 여기 있죠. 기본 조직계.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거고요. 표피세포는 여기 표피세포랑 여기 공변세포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게 표피 조직을 이루는 거고 표피 조직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다발, 이 물관, 체관 보이시죠? 이것들이 모여서 관다발 이루고 있고 관다발 조직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셨나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은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고요? 동물은 한번 읊어보세요.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자, 세포 뭐뭐 있었죠? 결합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있었어요. 조직 뭐가 있었죠? 똑같아요.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기관 뭐가 있었죠? 뭐 위관, 심장, 방광 등등등 많아요. 기관계 뭐가 있었죠? 예, 소화계도 있었고요. 순환계도 있었고요. 호흡계도 있었고요. 뭐 생식계도 있었고요. 많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결합세포가 결합조직.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위라는 거 거의 이루고 있고요. 위, 간, 뭐 이런 것들이 소화계 이루는 거고 심장, 순환계, 생식계. 이렇게 폐 하나 더 쓸까요? 호흡계. 이런 식으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이루는 것이죠.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자, 세포 4종류, 조직 4종류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식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이 밑에다 써볼까요? 자, 이쪽에다가. 식물은 네, 세포, 그 다음 조직,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개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한번 훑어볼까요? 자, 세포에는 뭐가 있죠? 예, 표피세포 있었어요. 그리고 엽육세포 있었죠? 살 채우고 있는 거, 이파리 살을 채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물관, 체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조직은 아까 내가 몇 개 있었다고 했죠? 3개, 3개. 자, 어떤 조직 있죠? 표피 거의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이게 엽육세포는 유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조직. 그 다음 물관, 체관은 합쳐져서 통도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직계는 3가지 뭐였죠? 표피,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관다발 이렇게 있었죠? 표피는 표피, 유조직 기본, 통도 관다발 이렇게 이어지죠? 기관계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 먼저 나눠줬던 거 생각나시죠? 영양기관은 뭐가 있었죠? 잎, 줄기, 뿌리. 생식기관은 뭐가 있었죠? 꽃, 열매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서 얘네들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체가 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이 유기적인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계가 있다라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물하고 동물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동물에는 써놨는데 그림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요. 그림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그 퀴즈도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세포 구성하는 탄수화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책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화학 구조식 같은 게 나와서 화학 내용도 좀 상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